네, 안녕하세요. 다세의 법률적인 일상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뉴스 토픽, 네이버 뉴스 토픽을 보면 우병우 자정석방이라는 키워드가 있네요. 이제 뭐 오늘 석방이 되나 봅니다. 뭐 기사를 보면은 뭐 우병우 자정석방 구속 만료로 뭐 저거 이렇게 써 있죠. 자, 이제 우병우 씨께서 이제 오늘 자정에 석방이 됩니다. 구속기간 만료로 이제 석방이 되는 것인데, 여기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구속이란 무엇인가부터 이제 보죠. 구속이라는 것은 형 집행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죄값을 받는 것이 형의 집행인데, 그 죄값을 받는 거랑 죄값을 받는 것과는 이제 구별되는 것이죠. 구속이라는 것은 수사의 대상, 이를 피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의 대상, 이를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피의자나 피고인이 이제 도망을 쳐서 수사나 재판에 참석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증거인멸을 하거나, 아니면 혹은 이제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를 뭐 협박하거나,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잡아두는 그런 이제 절차이죠. 그래서 구속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형이 확정됐다라는 상황은 아닙니다. 즉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호한 상황에서 뭐 도망쳐버려서 재판을 못하거나 수사를 못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증거를 없애버리거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절차적인 제도입니다. 나중에 재판을 받아서 뭐 판사님이 뭐 징역 1년 뭐 이런 식으로 선고를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형인 거죠. 그리고 그 형을 집행하는 절차가 이제 형 집행 절차를 인 거고, 이건 구속은 그런 절차와는 이제 명백히 구분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구속이라는 게 형 집행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형 집행도 갇혀 있는 거고, 교도소에 갇혀 있는 거고, 뭐 구속도 이제 구치소에 갇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갇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슷한 거죠. 이제 뭐 징역 같은 경우에는 역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뭐 일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여튼 뭐 금고는 이제 또 일은 안 합니다. 갇혀만 있는 거예요. 뭐 금고, 징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갇혀 있는 것으로, 이제 구속과 사실은 갇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구속 기간만큼 형 집행 기간에 산입을 해줍니다.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재판 끝날 때까지 한 2개월을 뭐 구속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은 1년에서 2개월 빼서 10개월만 형 집행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2개월은 뭐 이미 형 받은 것으로 그냥 쳐버리는 거죠. 이것을 이제 구속 기간을 이제 형 집행의 경우에 이제 산입한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이 구속은 무한히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렇진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속 단계는 아직 형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죠. 그리고 유무죄 선고가 안 된 그런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마음대로 이제 가둬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할 일이죠. 경찰, 검찰이 그냥 그 사람이 싫어서 재판 절차나 아니면 법원, 뭐 경찰, 검찰, 이제 법원이 그 사람이 싫어서 수사 기간이나 재판 기간을 계속 늘려버려요. 구속 상태에서.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실상 형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걸 무한히 인정하면은 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법률에 의해서 기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일, 검찰 같은 경우에는 기본 10일인데 이제 법원 뭐 허락을 받아서 10일을 더 이제 늘릴 수 있고, 이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3심제잖아요. 법원 1심, 2심, 3심이 있는데 각 신급당 기본 2개월인데 두 번까지 갱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합치면 6개월이죠. 1심, 2심, 3심 이제 각각 2개월 기본에 두 번까지 갱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간들이 다 차버리면은 어쨌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재판이 끝나든 끝나지 않던.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풀어줘버리면 뭐 증거인멸하고 다니고, 뭐 이제 재판 참석 안 한다고 이제 막 잠적을 해버리고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최대한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빨리 사건을 법원으로 올려서 법원 단계에서 구속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우병우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재판 중에 석방되는 경우는 사실은 드문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수사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많기 때문에, 그 때문에 재판 절차를 구속기간 안에 이제 끝내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부득이 이제 풀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재판 절차 진행을 하다 보면은 재판장님 입장에서
구속을 더 이상 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돼서 풀어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뭐 이제 구속기간 만료로 풀어주는 경우는 이제 뭐 드뭅니다. 어쨌건. 그래서 이제 뭐 구속 절차는 뭐 이러한 뭐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기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은 언제 되느냐? 구속이 되는 시점은 뭐 중한 범죄를 이제 범한 경우에는 곧바로 경찰 단계에서 체포가 되면서 이제 수사가 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을 거쳐서 법원으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이제 검찰 올라갈 때 이제 구속영장에 대한 이제 발부 절차가 좀 진행이 됩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경찰이 먼저 검찰한테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좀 청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신청이라는 것을 하고 검찰은 그렇게 경찰로부터 이제 받은 그 신청을 보고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을 한 다음에 이제 기각을 할 수도 있고 안 한다. 구속 청구 안 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구속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검찰은 이제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청구 신청을 검찰에 하는 거고 이제 검사는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람을 가두는 절차이기 때문에 형 집행과 유사한 그런 상태를 만드는 절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권 이제 권리에 대한 제한이 큰 그런 이제 강제 수사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좀 그 중요한 절차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 자료들을 꼼꼼히 보고 그리고 이제 피의자를 이제 불러서 이거저거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이제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차를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법원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면 보통은 그 당일날 영장 발부 여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구속기간은 이제 형 집행을 할 때 그 형기에 이제 산입이 된다. 즉 1년 뭐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면은 2개월 구속되어 있으면은 2개월만큼 깎아서 10개월만 살면 된다. 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뭐 진행을 하면 뭐 한 하루 뭐 이틀 뭐 한 이 정도 기간이 비어요. 기간이 이제 또 소요가 되는데 이 기간은 또 포함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실제 구속 그 사람이 갇혀 있는 기간이 뭐 2개월 하고도 이틀이 있는데 그 이틀 동안 영장 실질심사 때문에 사건 기록이 법원에 넘어가 있는 상태였다. 이제 그러면은 그 이틀은 나중에 형 집행을 할 때 구속기간 2개월 하고도 이틀을 산입해 주는 게 아니고 2개월만 산입해 줍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좀 감수를 해야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수사 기록을 법원에 줘야 되잖아요. 영장 실질심사를 하려면은. 그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기간만큼 수사를 못 하니까 경찰 검찰 해봐야 뭐 10일 20일인데 짧은 시간 동안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시간을 뺏기니까 이거 정도는 그래도 경찰 검찰의 편의를 봐주는 그런 제도적인 타협의 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장 실질심사 기간 동안의 이제 동안 갇혀 있는 시간은 이제 구속 기간에 산입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는 별도로 어제 폭행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다 말았는데 이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이제 의사에 반하여 이제 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하더라도 이제 추후에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사가 진행되다가 탁 스탑이 되고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끝나버려요. 그런 형태의 죄가 이제 협박죄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지금은 폐지됐지만 옛날 간통죄 그리고 이제 명예훼손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모욕죄 같은 경우는 친고죄라고 해서 고소와 친한죄라고 해서 이제 모욕죄는 고소가 없으면 아예 이제 수사 자체를 못 합니다. 뭐 요런 이제 죄들이 있습니다. 그 친고죄나 이런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에 많지 않아요. 뭐 사기죄, 뭐 상해죄 이런 것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뭐 처벌의 수위가 좀 달라질 뿐이지 어쨌건 처벌은 받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